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토스케이프 X에서 간단한 연합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나 시작에서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메뉴 표시줄에 사진, 편집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세로 만들기에서 가로보다 세로를 조금 긴 연합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는 500 정도 해주시고요. 세로 높이는 600 정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배경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로 500, 세로 600 사이즈의 캔버스가 생깁니다. 제 포토스케이프에는 이렇게 하늘색 윤곽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격자라고 해서 이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요 격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요걸 선택해 주셔서 일단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외곽선만 있는 거. 그다음에 사분할하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실 때마다 격자의 크기가 바뀌죠. 우리는 외곽선을 도형 5개를 그려주기 위해서 격자 5개의 가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집 메뉴에 도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삽입을 클릭하십니다. 삽입 클릭하시고요. 삽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사각형, 면색이 채워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화면을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상태 표시줄에 빼기 단추와 더하기 단추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더하기를 누르셔서 화면을 조금 키워주시면 화면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각형, 색상. 자,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부채꼴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인 색깔이 나오고요. 좀 더 파스텔 색깔을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사각형 모양을 선택하시면 좀 더 다양한 색깔이 나오죠. 부채꼴 모양의 색상 말고 옆에 사각형 4개가 모여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노란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요. 격제에 맞춰서 크기를 적당히 그려주십니다. 자, 테두리가 정도 오게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색깔이 이렇게 외부 광선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외부 광선이 체크를 해놔서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노란색 사각형 위에서 복제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하나 더 생겼죠? 자,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한꺼번에 2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개를 선택할 때는 클릭, 시프트 클릭하셔도 되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다 포함되도록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면 2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3번째 가셔서 색깔을 또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4번째 도형 가셔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오른쪽에 똑같이 노란색 도형을 다시 그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린 노란색 도형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누르시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5가지의 도형이 그려졌죠. 자, 5개의 도형을 다 선택하기 위해서 도형이 선택될 정도로 드래그를 해주신 바깥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도형 윤곽선이 나오는 게 보여요. 자, 이럴 때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하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요. 회전 있습니다. 회전을 누르시다 보면 90도가 나와요. 자, 90도 나왔을 때 멈춰 주시고요. 왼쪽으로 가셔서 겹쳐 주십니다. 윤곽선에 겹쳐 주시면 하나 자리가 빕니다. 왜냐면 가로는 500이고 세로는 600이기 때문에 도형 하나 정도의 자리가 비는 거죠. 자, 다시 바깥을 클릭을 한번 하셔서 전체 선택한 도형을 해제해 주시고요. 노란색 도형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 방향키 또는 마우스로 밑으로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하셔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색깔을 가셔서 다른 색깔, 내가 좋아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을 분홍색 또는 뭐 이렇게 주황 색깔 하나 바꿔줄까요? 바꿔주시고 크기를 확대를 좀 하셔서 이렇게 빠져나갔나 안 빠져나갔나를 보셔야 돼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확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서 보시면 위에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에 조금 빠져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축소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되신 상태에서 5개를 다시 선택을 해줄게요. 6개를 다시 선택을 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Shift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6개의 도형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제를 해주시고요. 또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붙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테두리는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늘색 격자선이 있으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격자를 해제를 해주십니다. 자, 격자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면 첫 번째 거 누르시면 격자가 해제가 돼요. 자, 글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텍스트 클릭을 하셔서 자, 텍스트 상자가 하나 나오면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메뉴 칸에 현재 영어로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2021년 입력을 해주시고 바깥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와요. 자, 글자가 나온 상태에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조절점 있습니다. 이 조절점에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글자의 색깔은 요게 글자 색깔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상 토끼 꽃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가셔서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돼요. 메이플 스토리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채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상상 토끼 꽃길이라는 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외곽선이 있어요. 자, 외곽선 선택을 하셔서 외곽선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곽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색상. 자, 외곽선 색상입니다. 색상에 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저는 기본적인 흰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 흰색의 외곽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곽선이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체크하시면 그림자 색상이 있죠? 자, 색상에서도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검정색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거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각도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그림자만 주기 위해서 거리를 1로 선택을 하시면 글자색이 흰색이어도 그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윤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각도는 내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주시고 글자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놓고요. 또 복제하기 해서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또 복제하기 누르셔서 적당히 몇 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가셔서 새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깥에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또 다른 2021년을 선택을 하시고 복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밑에 있는 2021년을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많이 받으세요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바깥의 흰색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글자에 각각의 내용들이 바뀌었죠. 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복은 조절점에서 이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글씨체를 다른 채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같은 채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고요. 글씨 색깔이나 그림자 외곽선이 마음에 안 드시면 선택을 하시고 가셔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외곽선도 선택을 하시고 다시 가셔서 흰색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이 또 흰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색깔을 조금 채워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편집의 메뉴에 가셔서 면이 채워져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상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 색깔이나 선택을 하시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맨 뒤로 가죠. 그리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패턴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옆에 그라데이션 종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 옆에도 그라데이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클릭하셔서 그리고 자, 다시 하나 복사를 해서 밑에다 놓으시고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작게 바꿔주시고 글씨체는 조금 다른 채로
하시고 적당하게 해주신 다음에 외곽선과 그림자를 해제를 하고요. 저는 그냥 회색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적으실 내용이 있으면 이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동영상에서 저장해 온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미지 있죠? 자, 이미지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에 저는 연화장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소 그림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시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자, 밑에 글씨가 비친다는 거는 이 파일은 투명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자,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을 하시려면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파일 형식이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위로 올리셔서 아래에다가 놓으시고 싶으면 아래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난 좀 끼울여서 놓겠다. 그러면 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왼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크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이 돼요. 바깥에 나온 다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저장하실 때 캔버스 바깥으로 나간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근데 좀 허전해요. 자, 허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에 가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 가셔서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로 갈게요. 자, 스티커를 자, 이렇게 제가 잘못 눌렀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치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삽입 가셔서 스티커 가시고요. 요 그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정하신 다음에 가서 이렇게 구름을 그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채우시고 싶으시면 옆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라디언트 조절하시는 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넣어주셔도 되고, 자, 요거 구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요거 놓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색깔을 파란색 정지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그라데이션의 분포를 바꿔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하시고 해서 구름을 넣습니다. 넣고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다시 복제해서 이렇게 구름들을 갖다가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지워주시고요. 또 다시 스티커 가셔서 이런 스티커 하나씩 넣어주셔도 되죠. 또 이런 스티커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갖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새해니까 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타원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해 모양이 나오는데 타원 클릭을 하셔서 색상은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내각을 광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외부 광선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을 가셔서 아까 선택했던 해와 같은 색깔. 근데 내가 아까 어떤 색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스포이드가 있어요. 자,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에다가 타원 모양의 색깔 있는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외부 강선에도 똑같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외부 강선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차이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만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셔서 뒤로 얘도 맨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서 그림을 더 놓으셔도 되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텍스트만 입력을 하셔서 우리가 연합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자, 왼쪽에 지금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연합장 캠퍼스에 작업을 한 내역들이 쭉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선택칸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스티커 넣은 거 내가 입력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숨기기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지금 해를 조금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해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해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지웠다가 다시 그리시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상에 가셔서 체크 박스에 있는 선택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내려와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선택을 하시면 사진 밖으로 벗어난 객체가 모두 저장되도록 사진 크기를 확대해서 저장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럼 우리는 아니오라고 해야겠죠? 자,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 저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신 레이어 있죠? 자, 레이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포토스케이프 X가 나오기 전에 버전에서는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메뉴가 없었는데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면서 포토스케이프 X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바탕 화면에 연합장 폴더에다 갖다 놓고요. 파일 이름은 연합장. 자, 연합장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형식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다시 열어서 고칠 수 있다는 뜻이죠.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하러 가겠습니다. 또 저장을 누르시고 확대해서 저장할까요? 아니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줄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는 그냥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또 여전히 연합장 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JPG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PNG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하시고 저장을 눌러줬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파일과 일반 JPG 파일로 두 개를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을 닫고자 해요. X를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폴더 창에서 바탕화면에 연합장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연합장 선택해 주시면 파일이 나오는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자, 왼쪽 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완성된 JPG 파일이에요. 자, 닫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면 얘는 지금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요거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왼쪽에 레이어 창에서도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과 JPG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